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6월 2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어느덧 3개월 반 정도가 지났죠. 자, 그런데 여전히 선거에 이긴 쪽이나 선거에서 진 쪽이나 집안 싸움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간신문들 정치면은 거의 다 민주당 또 국민의힘, 민주당 각자의 집안 싸움에 많은 그 지면을 할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이 문재인 책임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선거에서 진 민주당은 극심한 내용을 겪으면서 당권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핵심적인 그 갈등은 책임론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패를 했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 지금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이재명,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 지방선거에서 맡았던 이재명의 책임이냐, 아니면은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국민이 등을 돌리게 만든 문재인의 책임이냐. 이재명 책임론은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친문을 중심으로, 반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서는 거의 금기시됐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이 지방선거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이것은 친 이재명 쪽에서도 거의 꺼내지 못했죠. 아주 강력한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했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음으로 꺼내지 못했는데 용감하게 그 금기를 깬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양문석 저번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죠. 친명을 자처를 하고 있는 양문석 씨가 선거 패배의 핵심은 문재인의 우유부단한 성격 탓이다. 이렇게 문재인 책임론을 직설적으로 꺼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 처음 문재인 책임론이 제기가 된 셈인데 금기 중 금기인 이 단어를 꺼낸 이는 친 이재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양문석 전 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입니다. 어제 오후에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폭하는 심정으로 금기를 깨겠다. 그리고 더 이상 설왕설래 종지부를 찍고 싶다. 자, 그래서 대선 패배, 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 핵심 원인이 아닌가. 그런데 그 핵심 중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다. 이렇게 문재인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상당수 정치 분석가들이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체 배경인 만큼 지금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의견을 드러낸 이는 없었다. 그런데 이런 그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친명 그리고 반명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재명의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민주당 안의 핵심 사안이죠. 전해철 그러니까 친문 쪽의 전해철, 홍영표 두 사람이 이재명의 대항마였는데 전해철이 불출마를 선언을 한 데 의해서 홍영표도 이 불출마를 고심 중이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불출마하면 그냥 불출마하는 게 아니죠. 이재명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고강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불출마를 종용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먼저 선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97그룹이 나오든지 일단 농계작전이죠. 나도 출마 안 할 테니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재명은 반드시 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당권을 잡아야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돼 있어야지.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지는 못하죠.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이재명을 향한 이 의혹들이 다시 덜쳐지고 있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쌍방울 압수수색. 자, 이것이 이재명으로 불똥에 튈까?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인데, 자, 쌍방울의 전환 사채를 둘러싼 어떤 시세 차익 사건이 있었는데 부정거래, 경영진 횡령 등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압수물을 분석한 후에 자금 추적이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물려서 간습니다. 자, 이 기사인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또 단독으로 내보냈습니다. 경찰이 얼마 전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 백현동 압수수색을 했죠. 거기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노트를 하나 확보를 했는데 그 노트에 보면은 이재명 측근이 백현동 사업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측근이 상당히 동아일보가 크게 실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은 옹벽 아파트로 그때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이 고도 제한을 맞추느라고 땅을 파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옆에서 흙이 흘러내릴 것 같으니까 옹벽을 설치를 해서 이상한 모양의 아파트를 그때 만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핵심 측근이 들어가서 그 업체에 들어가서 이 4단계나 토지 용도를 변경을 상향으로 수정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도록 한 그 특혜 의혹이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민간 개발업자가 이 복현동 아파트 건설업에 뛰어든 민간 개발업자가 작년에 특혜 의혹이 막 일어나서 수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 그 민간 개발업자가 본인이 했던 사업을 요약해서 하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노트를 경찰이 지난번 15일 날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해서 분석 중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인허가 영향력 의혹을 받는 이재명 측근의 주식 요구, 주식을 내놔라, 협박 이런 것도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민간업자가 자칫하면 본인이 다 덮었을 것 같으니까는 노트에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간의 그 진행 경과를.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입니다. 압수수색에서 사업 진행 과정을 정리한 이른바 백현동 노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 노트에 보면은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 김인섭 전 대표가 정 대표에게, 이 민간업자 정 대표에게 사업 지분을 내게 넘기라고 협박한 경위 등이 상세히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리고 김인섭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선대 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재명을 도운 측근이다. 자, 이 노트에 보면은 김인섭, 이재명의 측근, 김인섭이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 민간업자 정 대표가 보유한 성남 R&D PFV 주식 46만 주 중에서 25만 주를 넘기라 이렇게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도 담겨 있고, 그래서 정 대표 측은 처음에는 너무한다 이렇게 요구를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인섭 전 대표 측은 그래 알았어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서 사업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그래 혼자서 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정 대표가 압박이 못하겠어 주식 25만 주를 넘겼고 액면가에 넘기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이제 액면가로 주식을 넘겨주니까 그 해 말에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관련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구 단위 계획을 고시를 했다. 자, 주식을 받은 대가로 성남시에서 그 사업을 허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 혼자서 다 했겠느냐? 그때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죠. 그래서 이 백현동 노트가 또 하나 이재명을 압박하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뿐이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칼날도 지금 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경향신문은 사이면에 친윤 검찰, 문재인 정부 전방위 수사까지 한 스텝 남았다. 지금 2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2번 있었죠. 이제 진짜 실무선에서 이 수사를 진두지휘할, 최전선에서 지휘할 중간 간부 인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 부장 평검사 인사 후에 사정 드라이버가 예고돼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이재명 등 이런 관련 수사 관할 또 지휘라인에 윤석열 사장과 특수통이 대거 포진했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캐던 신봉수, 신봉수 신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기한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봉수 검사장은 이 사건, 울산시장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자천이 됐죠. 자천이 됐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작년 4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기소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재수사 여지를 남겨뒀고, 돌아온 신봉수가 그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리소권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지금 신문의 정치면에 모조리 여야 집안 싸움이 장식을 하는데, 선거에서 전 민주당이야 책임론 일어나고 있지만,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거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싸움의 중심에는 항상 당대표 이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정치권에 있는 측근들이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내부에서 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말 애들 장난하느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한심한 추태가 일어났었죠. 그것도 다 중계가 되는 가운데서 이준석, 조선일보 기사를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죠. 다 모든 언론에 있었습니다. 이준석 악수 패싱에 배현진 어깨 스매싱, 참 한심한 여당,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심한 여당이라고 아예 조선일보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 장면이죠.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이죠. 이게 다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특히 이준석 윤리위 징계가 어제 새벽 다 돼서 이 유보하기로 7월 7일 날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관심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서로 이제 입장을 하면서 배현진이 먼저 앉아 있었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앉아 있었고, 저쪽에 입장하는 이준석에게 악수를 하러 갔는데 이준석이 손을 탁 쳐냅니다. 쳐내고 자리에 그냥 앉습니다. 그러니 이 배현진이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돌아가면서 또 이준석이 어깨를 탁 칩니다. 이준석은 꿈쩍 자고 그냥 앉아있죠. 이런 모습이 정말 어린애 장난처럼 정치하는 이런 모습이 어제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 상황은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쨌든 한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 안팎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가려져 있던 옛날 새누리당 시절의 계파 분열과 웰빙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 여당이 이렇게 비틀거리면 당과 정부가 공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악의 집권당, 그리고 최악의 집권당 대표 모습이죠. 자, 문제는 여당의 내홍이 쉽게 가라앉기 힘든 분위기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분석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징계 여부를 7월 7일로 미뤘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준석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징계 심의하는, 자기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석해드린 대로 윤리위원회가 이거 7월 7일로 미루고 대신 그 정무실장 핵심 측근인 이준석의 핵심 측근인 김철근을 다시 징계 대상으로 넣은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그 이준석을 징계하기 위한 수순이다, 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준석은 윤리위원회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준석의 자기 정치, 여기에 부글부글 끓는 쪽은 윤핵관이죠.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장제원, 권성동은 지금 본인의 어떤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이준석과 호흡 보조를 같이 맞추는 원내대표, 대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사이고, 장제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배현진도 친윤이죠. 친윤이어서 이 두 사람의 사태의 발단이 이준석이
혁신위를 만드는 것 가지고 혁신위가 사조직 아니냐 이렇게 배현진이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친윤이죠. 과거에는 홍준표였지만 어쨌든 친윤들이 들고 일어날 태세입니다. 더 이상 이거 못 보겠다. 이 친윤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명운을 같이 할 인물들이죠. 성공하면 같이 성공하고 실패하면 같이 실패하는데 이준석이야 지금 워낙 대선 때도 뭐 가출을 하고 난장판을 했으니까 이준석은 지금 징계받아서 떠나면은 또 윤석열 정부만 욕하면서 방송 나가서 하면은 됩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친윤 정치인들은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7월 7일 윤리위까지는 뭐 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겠지만은 7월 7일 윤리위에서 만약에 꼬리 자르기나 이런 행태가 일어나면은 친윤 쪽에서도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준석은 윤리위가 연기가 됐는데 뭐 나와 관련된 증거 기다리는 것이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핵관은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대표가 정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 윤핵관의 익명 멘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게 지금 폭발을 하려는 그런 순간으로 저는 보입니다. 읽힙니다. 자, 이준석은 윤리위가 연기를 한 것이 그러면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거냐. 경찰이 지금 성접대를 했다는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시작을 했죠. 그거 기다리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본인의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 윤핵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윤계 인사들은 당 내용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며 일단 공개 비판은 자제를 했다. 가령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준석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윤리위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가 돼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죠. 당대표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 동아일보 취재에 의하면은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윤핵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통령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진짜 피눈물이 난다. 진짜 피눈물이 난다. 당대표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윤핵관 국회의원. 그리고 다른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친윤 쪽의 다 속마음이죠. 자, 일단은 그래서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도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준석은 이것이 뭐 윤리위가 기우제냐, 인디언 기우제냐, 뭐 비가 올 때까지 막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이준석 본인에 대해서 뭔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반발을 하는데 친윤은 지금 그렇게 이 7월 7일로 연기한 것이 이준석에 대한 징계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아마 몰아가겠죠. 꼬리 자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친윤 그룹으로 분류되는 중진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양희 지금 윤리위원장이 성상납 의혹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 투자 각서를 써준 행위를 본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징계 결정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철건 그 정무실장을 시켜서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서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며 성상납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그리고 다른 친윤계 의원도 윤리위가 빨리 결정을 안 내리고 미룬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마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준석은 계속 증거가 없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증거가 없는데 이것은 2013년에 있었던 성접대 자체입니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뭐 그런데 작년 연말에 대선 전국에서 연말에 그쪽에 다시 계속 이 문제가 성접대 의혹이 논란이 되니 이준석이 성접대를 했다는 그 폭로를 한 사람에게 통화를 하면서
우리 사람을 한 사람 보내면 만나줄 수 있겠느냐 하는 통화 녹취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급히 심야에 대전으로 보낸 사람이 김철건인데, 김철건 정무실장인데, 김철건이 7억 원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고 각서를 쓴 것도 공개가 돼 있죠. 자, 그건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품위유지 위반이다. 당원의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 증거인물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증거들만 가지고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분위기로 친윤 쪽이 모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죠. 한겨레 신문도 그렇게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수세에 몰린 이준석, 윤리위가 성접대 입정 없이도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겨레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분석을 합니다. 이미 이준석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대비해서, 대표직이 고리될 것을 대비해서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시나리오가 나돌기도 한다. 증거인멸 의혹 김철건 징계를 개시했는데 성접대 아닌 품위유지 위반을 적시를 했고 투자 각서 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윗선인 이준석도 연대 책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새 지도부 구성 시나리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대표가 최소 당원권 정지를 받으면은 뭐 3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아니면은 1년 이상 받으면은 아예 당대표직을 못하죠.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대표 거리를 대비해 당헌 당규 개정 시나리오도 들고 있다. 뭐냐면은 현행 당원 당규에는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대표가 거리되면은 원내대표가 대행이 돼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서 아예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지금 이준석 지도부는 야당일 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구성이 됐죠. 그런데 상당히 사상 최대 최악이고 최약체, 최악, 이런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아예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 그 남은 임기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전당대회를 다시 실시를 해서 새 지도부를 뽑자, 이런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당도 야당도 모두 집안 싸움의 한창인데,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집안 싸움보다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더 빨리 현실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도체제가 새로 정비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